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개월 안에 모두 마쳐야 되는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이 이제 2년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2022년도 4월 1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는 대법원에서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날 실시된 그런 재검표 결과에 대한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나라에서 부패한 대법관들이 선거무효소송을 6개월을 넘어서 2년을 넘게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과 의무와 역할과 그리고 합법의 테두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침략이 발생한 대사건을 뜻합니다. 6.25 사변이 외부의 적들에 의한 침략행위라고 하면은 부정선거는 내부의 적들에 의한 침략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외침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맞서 싸워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침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만큼 부정선거가 위중한 범죄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외침이든 내침이든 결국 국가를 전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대법원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인들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략이 발생했는데,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침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먼 산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난 몰라,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뭉갭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내세웁니다. 난 모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나라가 앞으로 망해도 싸다고 봅니다. 나라로부터 큰 덕을 입은 대법관들이 하는 행동은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국가가 내침을 당했는데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발생했는데 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투표함은 물론이고 3구 대선의 투표함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15 총선이나 3구 대선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결과와 투표함 속의 투표지 숫자가 크게 다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 조작과 대규모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선관위의 선거 결과 발표와 투표함 속의 실물 투표지 숫자의 차이가 뚜렷할 것입니다. 실물 투표지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고 실물 투표지에 가짜 위조 투표지가 엄청나게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증거 보전이 떨어지자 그대로 투표함을 제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표소를 통과한 투표함을 있는 그대로 원본을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출하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의 범행이 바로 발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증거 보전 이전에 투표함을 통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결과에 맞춰서 갈아치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여러 실수들이 결국은 대법원 재검표 현장에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거대한 선거조작 초대형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들이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게 나왔고 좌우 여백이 전혀 다른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것이 확실한 것이 나왔고 배춧잎 사전투표지 절대로 중복 프린트가 될 수 없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그리고 사전투표지 가운데서도 인쇄한 다음에 자르는 과정에서 종이에 그런 찌꺼기가 남는 이발이 달린 투표지, 본드 투표지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를 대법원들이 철저하게 지금 은폐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변론기일에서
인천 연수원 변론기일에서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에 대한 투표지를 프린터를 납품하는 앱선 프린터 생산업체의 답변이 기가 찹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용지는 인쇄된 것이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터로 사전투표에서 출력돼야 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도 투표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앱선 프린터는 책임 협상 발언을 합니다. 소위 배춧잎 투표지, 중복 인쇄로 불리는 투표용지 및 측면 여백이 서로 다른 투표지에 대해서는 프린터 운용 과정에서의 설정 방법이나 사용 환경 등 때문에 그 발생 가능성이나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납품업체가 한 겁니다. 프린터의 경우는 좌우의 0.5cm는 프린트되는 과정에서 인쇄 용지를 고정하기 위해서 롤러가 지나가는 일종의 철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0.5cm 좌우 여백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프린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공통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선 프린터 제조사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법정에서 정언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납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일본 앱선 본사에 사실조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사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것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에. 한편 4월 29일 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는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일장기 투표지에 대한 정언 신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987매의 투표용지 가운데 무려 1000장이 완전히 뭉그러진 투표관리관 도장, 일장기 모양의 투표 과정이 그렇게 찍혔습니다. 송도 이동 6투표소에서 2020년 4월 15일 당일 투표하신 모든 분들을 수소문해서 진술을 모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2020년도 4월 15일 날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당일 투표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게 되면 반드시 도태우 변호사나 국투본에 연락하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1000장 정도의 그런 일장기 모양의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어느 정신 나간 투표관리관이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1000장이나 찍고 앉아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신 나간 사전투표소, 당일 투표소를 방문한 투표인이 그런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벌겋게 그냥 일장기 모양으로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그런 투표용지를 당일 투표에서 교부받으면 당장 항의해서 바꿔달라고 하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찍는 사람이 1000장이나 되겠습니까? 송도 이동의 그런 제6투표소에는 2000장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1000장 정도가 그건 겁니다. 결국은 투표함을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커피 찍어가 넣는 과정에서 그렇게 실수가 발견된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국가가 체제전복이라는 내침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검찰, 경찰, 언론인들을 합시해서 내침을 시도한 자들을 비호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이 나라가 망하고 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권이 바꿨지만 선거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은 가야 할 길이 아주 많습니다. 멉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이 인간 세상인지 아니면 짐승들 세상인지 아니면 동물 왕국인지 이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면은 이런 짓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짓을 비호할 수도 없는 것이죠. 썩어도 너무 썩은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참 저는 신기합니다. 내침을 당했는데 이렇게 다들 비겁하게 다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 왕국도 아니고 짐승 세상도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